자, 그럼 이제 바로 지난주 수업으로 왔어요. 바로 지난주 플라스틱의 종류를 봤는데요. 얘는 되게 복잡하게 생겼죠. 분자 하나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고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자는 분자인데 엄청 무겁고 엄청 길이가 길고 원자가 엄청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고분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 거대 분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읽느냐라고 보면요. 탄소가 두 개 연결되어 있고요. 자, 이어서 계속 할게요. 플라스틱이라는 고분자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보려고 하는데 여기 지금 왼쪽에 보면 C라고 되어 있는 탄소 원자가 있어요. 탄소 원자 두 개가 서로 결합이 되어 있고 서로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탄소에 수소 하나씩이 붙어 있는 수소 하나씩이 아니라 두 개씩 붙어 있는 이런 구조가 N번 반복된다라는 얘기예요. N이 100일 수도 있고 150일 수도 있고 뭐 한 500 정도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N 개수가 정확하게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 늘리면 늘어나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분자라는 거고 어쨌든 간에 N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좀 쉽게 해야 되니까 N이 2라고 해봅시다. 이런 건 플라스틱으로 치지는 않지만 플라스틱은 고분자니까요. 플라스틱으로 치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같은 거예요. 얘랑도 같은 거고 여기에서 N이 2인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탄소 두 개가 있는 게 N이 1인 거지? 그럼 요거를 한 번 더 반복을 하고요. 지금 이렇게 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을 이런 식으로 열어서 끝내면 안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수소를 붙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N이 2인 경우에는 탄소 4개, 탄소 하나, 둘, 셋, 4개에다가 수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붙어 있는 이런 분자 형태가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근데 플라스틱, 폴리에틸렌 이런 고분자가 되려면 N이 보통 100 이상은 되기 때문에 막 탄소가 200개, 수소가 만약에 N이 100이라면 탄소가 200개, 그 다음에 수소가 402개가 되겠죠. 탄소 하나당 수소 2개씩이 붙어 있고 탄소 하나당 수소 2개씩이 붙어 있고 마지막에 수소 하나 2개가 더 추가될 테니까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은 검은색 동그라미는 검은색 원자, 동그란 알맹이, 동그란 입자는 탄소 원자를 나타내고요. 흰색은 수소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탄소를 C로 쓰고 수소를 H로 쓰는 건 공식적인 약속이지만 이 색깔은 사실 공식적인 약속은 아니지만요. 많이 찾아보다 보면은 대체로 탄소는 검은색으로 대체로 수소는 흰색으로 많이 표현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쓰다 보니까 굳어진 약속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요. 폴리바이닐 클로라이드인데 얘는 쉽게 말하면 비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PVC라고 해서 여러분들 뭐 만들어 봤을 수도 있는데 그 슬라임이랑 또 그거랑 좀 더 나아가면 막 탱탱볼 이런 거 만들기를 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뭐 옛날에는 지금은 아예 PVC를 자체를 구해서 넣기도 하는데 옛날에는 물풀을 넣어서 만들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 물풀에서 그 탱탱볼 만들기를 성공하려면 물풀 성분에 PVC가 들어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만들 때 사용이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비닐이라는 명칭으로 이제 설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방금 봤던 거 폴리에틸렌 P2요. 폴리에틸렌 P2. 폴리바이닐 클로라이드 PVC. 이렇게 앞글자 따서 얘기하는 건데요. 방금 P2랑 다른 점은 수소 자리 하나가 염소 원자로 대체되었다는 점. 그래서 요거를 그려보면 탄소에 수소 2개, 탄소에 수소 하나에 나머지는 염소. 이게 위에 있건 아래에 있건 어쨌든 붙어있는 건 똑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N이 1일 때 HH로 닫으면 수소 2개로 닫으면 N이 1일 때죠. 요 N이 1인 건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조금 더 그려보면 또 이렇게 해서 닫으면 N이 2일 때 하나만 더 그려볼까? 탄소하고 수소, 염소, 수소로 닫으면 N이 3일 때 이렇게 되는 건데요. 여기 지금 이 보면은 이렇게 중간에 막 끊겨 있잖아. 계속 간다라는 걸 의미하는 그림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초록색 동그라미, 초록색 원자는 보통 염소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플라스틱 종류 중에 하나로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봤을 만한 거 페트병이라고 하잖아요. 페트병, 음료수병을 페트병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PET를 그냥 발음 나는 대로 부른 거고요. PET는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스펠링 모르겠어. 어쨌든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그거의 약자 맨 앞글자를 따서 페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페트병 음식물의 포장재로 제일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복잡하죠. N이 1인 거 하나 자체가 너무 복잡하죠. 얘가 탄소고 지금 여기 회색으로 표현된 게 여기서는 검은색 알갱이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건 탄소고 그 다음에 흰색은 수소고 이 빨간색은 산소인 거예요. 육각형 고리 모양의 구조도 있고요. 이렇게 어쨌든 굉장히 복잡하지만 이것을 페트의 기본 구조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지금 여기 산소 있고 산소인 거잖아. 산소 있고 산소인 거잖아. 여기가 지금 이 경계면인 거예요. 육각형 구조 있고요. 탄소 있고 그 옆에 산소 가서 탄소 2개까지
산소에서 탄소 2개까지 가는 여기까지가 기본 구조인 거지. 그러고 봤더니 지금 여기랑 여기에서 요 왼쪽에 부분이랑 여기랑 똑같죠. 육각형도 똑같고요. 지금 여기 2개가 채 표현이 안 돼 있어서 요거는 여기까지만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옆부분에 요 연결되는 부분에 탄소의 수소, 수소, 탄소의 수소, 수소까지 해주면 두 번째 단위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고 언젠가 내가 N을 끝내겠다라고 하면 양쪽이 끝나는 부분에다가 수소를 적어주면 되더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분자식이든 뭐 이런 구조 이런 거는 전혀 외울 필요가 없고요. 플라스틱의 종류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식으로 분자식을 표현을 했을 때 이 안에 탄소가 몇 개 있는지 수소가 몇 개 있는지 탄소랑 수소가 어떻게 붙어서 만들어진 애들인지 이런 것들만 이 자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해석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서 보면요. 사실 이게 핵심 내용이었지. 우리는 원소, 원자, 분자를 명확하게 구별해내는 것이 목적인데요. 원소는 기본 성분이요. 그러니까 종류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이 정의는요, 확실하게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세 가지 모두, 원소, 원자, 분자 모두요. 그 다음에 원자는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 입자라는 거는 동그란 알맹이 뜻하는 거고요. 분자라는 거는 독립된 입자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는 더 이상 연결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메테인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더 이상 연결이 되어 있지 않죠. 그렇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입자여야 되고요. 물질의 성질을 당연히 가지게 되겠고요. 성질을 나타내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체라는 거예요. 어쨌든 선생님이 여기서 핵심으로 뽑는 거는 성질도 성질이지만 독립된 입자로 존재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제 분자 하나 두 개를 잘 세려면 이 부분을 잘 알아두어야 되겠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 모양을 보고 원소 몇 종류, 원자는 몇 개, 분자는 몇 개 이렇게 세워보는 건데요. 원소는 성분의 개수인 거잖아. 산소 분자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요. 원소로 따지면 5라고 표현되는 산소 원소 한 종류밖에 포함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한 종류라고 적으면 되겠고요. 원자는 동그란 알맹이인 거잖아요. 원자는 동그란 알맹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되겠고요. 분자는 독립된 입자로 존재하는 거니까 하나, 아이고 너무 안 보인다. 낙서를 너무 많이 해놨죠? 분자는 독립된 입자로 존재하는 거니까 더 이상 연결되지 않은 부분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개수를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PVC 분자 중에서 요거는 단위체로 따지자면 이렇게 탄소 2개마다 하나, 둘, 셋, 4개니까요. N은 4짜리 분자를 가져온 거예요. 요거 순서 막 바꿀 수 있거든요. 탄소에 붙어있는 게 수소, 염소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달리 표현을 하면 어떻게 할까? 달리 표현을 하면요. 여기 이렇게 지우고 여기가 수소, 여기가 염소인 것처럼 표현을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요렇게 이렇게가 우리 봤던 단위체 폴리바이닐 클로라이드의 단위체였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N이 하나, 둘, 셋, 4개짜리 분자더라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중요한 건 그거 아니고 원소는 몇 종류요? 지금 탄소 C라고 표현된 거요. 수소 흰색으로 되어 있으면서 H라고 되어 있는 거요. 염소 초록색으로 되어 있고 CL이요. 이렇게 세 종류의 원소, 세 종류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원자는요, 동그란 거 몇 개인지 다 세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둘, 열세,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개 이렇게 세주면 됩니다. 분자라는 건 독립된 입자인데 여기 다 연결되어 있고 뚝 떨어져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자 한 개다. 그러면 메테인은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겠죠. 요 답이 이해가 안 되면 앞에서부터 충분히 복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플라스틱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환경 오염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도 생각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이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 몇 가지를 적어봤는데 요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것을 검색하거나 뭐 스스로 생각을 해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채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4가지 충분히 채울 수 있거든요. 4가지씩. 선생님이 기업차원 노력 하나는 적어놨죠. 4가지씩 충분히 적어볼 수 있으니까 저는 모르겠으면 검색도 해보고 해서 다 채울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스팸 뚜껑 반납 캠페인까지 해보았는데요. 선생님 이렇게 밑줄 쳐놓은 것처럼 이번 기회에 참여를 못했더라도 앞으로는 환경보호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 뭐 환경보호 얘기를 하면 보통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의 대체제를 이제 찾아보자. 이런 것으로 이제 쓰레기를 잘 처리하자. 뭐 수질 오염을 최대한 막아보자. 이런 걸로 좀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선생님 생각에는 사실 환경 보호에는 에너지 보호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에어컨을 켰다면 뭐 그랬다고 이제 아예 안 켜고 살 순 없잖아요. 켰을 때는 뭐 창문 열어놓고 에어컨 키면은 조금 너무 에너지 낭비잖아요. 그리고 또 가까운 거리는 뭐 걸어간다던가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배기가스 같은 것도 줄일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에너지 보호까지 넓힌 환경 보호를 생각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요. 이제 이온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이온이라는 거는 중성인 원자가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전하를 띠게 되는 입자를 이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원자의 구조는요, 배웠다시피 가운데 핵행하고 모든 질량을 다 가져가는, 대부분을 가져가는 원자핵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과 전자라는 원자핵 주변에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가벼워서 이렇게 뺑뺑을 돌아가고 움직이고 있는 이렇게 원자핵과 전자라는 구조로 나누어지는데요. 방금 말했다시피 원자핵은 땡땡하고 무겁고 이러기 때문에 원자에서 원자핵이 이탈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바뀐다라는 거는 이 전자가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하를 띠게 되는 입자를 이온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온의 종류에는 당연히 두 가지가 있겠죠. 전자를 잃거나 얻는다고 했으니까 잃는 거 하나, 얻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가지 있을 텐데요. 이 제목은 잠깐 무시하고 이 뒤에 설명부터 볼게요. 원자가 전자를 잃었어. 예를 들어서요. 뭐 해볼까? 산소? 아니다. 소헬리베버탄질산 플루오린으로 해볼까요? 플루오린이 몇 번이냐면 수, 헬, 적을까? 수, 헬, 리, 배, 붕, 탄, 질, 산, 플, 네, 요거 줄 맞춰서 이렇게까지 하면 10번까지거든요. 이 네온이 10번이고 그러면 플루오린은 9번인 거예요. 그럼 원자 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9가 될 거고요. 플러스 9니까 원자 상태일 때 플루오린 원자 상태일 때는요. 전기적으로 중성 다 합해서 0 맞춰주기 위해서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전자를 잃었어. 그럼 전자 하나를 잃었다고 쳐보자. 얘 하나를 빠뜨렸어. 그럼 원자 핵은요, 전하량이 바뀌지가 않겠죠. 플루오린은 그대로 플루오린이니까. 그럼 얘는 일정할 건데요. 전자 전하량이 절대값을 보자는 거예요. 9개였는데 하나 잃어버렸잖아. 그럼 감소하겠죠. 감소하는데 마이너스 뒤에 붙는 숫자가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럼 크기를 비교해보면 원자 핵의 전하량이 얘는 그대로인데 얘는 하나가 줄었어. 그럼 여기가 작겠죠. 근데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잖아. 그럼 이거 두 개 합하면 플러스가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를 띈다. 양전하를 띈다라고 표현을 해도 괜찮아요. 플러스 전하를 띈다. 그러면 얘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인데 전하를 띠는 입자라는 게 이온이잖아요. 플러스 전하 띠니까 양이온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또 이번에는 요거 잃어버리기 전에 얘가 플루오린 원자였는데요. 이번에는 하나를 얻어보자. 전자 하나가 이렇게 새로 들어왔다고 쳐봐요. 그럼 원자핵의 전하량은 플루오린이기 위해서는 원자핵은 플러스 9여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변할 수가 없어요. 전자는요, 전자 방금 하나 얻어보겠다고 했죠. 하나가 들어왔어. 9개에서 10개가 됐으니까 얘가 증가가 했죠. 증가하면 얘는 일정하고 얘는 증가했으니까 이쪽이 커지겠네요. 그런데 플러스는 그대로고 마이너스가 커진 거니까 다 합치면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를 띠겠죠. 전하를 띠는 입자를 이온이라고 하고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음이온이라고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일단 원자에 대해서 먼저 채워보면요. 원자는 전기적 중성이라는 것을 명심하고요. 이 부분을 채워보면 원자 핵의 전하량은 원자 번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붕소는요. B였지 수, 헬, 리, 배, 붕이에요. 1, 2, 3, 4, 5번이요. 5번이니까 플러스 5인 거예요. 그러면 원자의 알자 전하량은 0이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전자의 총 전하량은 마이너스 5가 돼야 되거든. 이거 두 개 더해서 0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전자 총 전하량이 마이너스 5이려면 전자는 몇 개이면 돼요? 그렇지, 5개이면 돼요. 왜냐면 전자는 하나당 마이너스 1의 전하를 가지니까요. 그럼 마찬가지로 탄소는요. 중소 다음에 있어요. 6번이에요. 그럼 원자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6이고요. 원자 알자 전하량 0, 전기적으로 중성이요. 돼야 되기 때문에 전자 6개 해서 마이너스 6을 가지면 합해서 0이 되더라. 질소는요. 그러니까 요거는 주기율표를 모른 상태에서도 채울 수 있도록 선생님이 힌트를 준 거였어요. 질소는 전자를 7개 가지고 있더라. 원자일 때요. 그러면 마이너스 7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합해서 0이어야 되니까 원자핵은 플러스 7이어야 되더라. 산소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8, 0 그러면 원자핵은 플러스 8이어야 되더라. 질소는 N이고요. 산소는 O예요. 여기서 보면 7번, 8번인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원자 번호와 원자 핵의 전하량은 같은 숫자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온의 표현에 대해서 배워보고 이온에 대해서도 요 표를 똑같이 채울 수 있으면 이온까지 우리가 공부가 완벽하게 된 것이거든요. 이온을 표현하는 그것은 이온식이라고 부르고요. 우리 방금 원자 기호, 원소 기호를 배웠고 분자식 배웠고 이번에는 이온식을 볼 거예요. 이온식은요, 우선은 원자 하나로 이루어진 이온일 경우에는요, 원소 기호로 일단 그 원자를 나타내고요. 오른쪽 위에다가 이온이 띄고 있는 전하의 종류, 플러스일 것이냐 마이너스일 것이냐를 먼저 쓰고요. 그 오른쪽에다가 잃거나 얻은 전자의 수를 쓰면 됩니다. 전자가 원자에 비해서 몇 개가 이동을 했느냐 숫자를 적으면 돼요. 그래서 방금 마지막으로 했던 예를 보면요.
플루오린 원자, 플루오린은 F잖아요. 그 다음에 전자 하나를 얻었어. 전자를 얻었어. 마이너스가 증가했어. 그러니까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몇 개가 왔다 갔다 했는데 전자 하나 얻었다면서요? 그러면 여기다 1을 써주면 되겠죠. 근데 우리 분자식 할 때도 했던 것처럼 숫자 1은 생략합니다. 생략해도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 오른쪽 위에다가 작게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저걸 부를 때는요, 이온의 이름을 우리말로 불러야 될 텐데 양이온은 그냥 땡땡 이온이라고 하면 되고요. 음이온은 땡땡 화이온이라고 하는데 그 땡땡이 어쩌고저쩌고 소로 끝나면요, 소를 지우고 화이온을 붙여요. 그래서 지금 했던 거는 음이온이잖아요. 그럼 화이온을 붙일 건데 얘는 플루오린이라는 이름에서 소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플루오린에다가 화이온을 붙이면 돼요. 플루오린 화이온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더라. 근데 예를 들어서 산소 같은 것은요, 원래 산소 원자는 O인데요. 얘는 이온이 될 때 일반적으로 전자 2개를 얻거든요. 전자 2개를 얻어요. 전자 2개를 얻었어. 그럼 전자가 늘어났어. 마이너스가 늘어났어. 그럼 얘는 음이온이 되겠죠?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선생님 잘못 얘기를 했네. 지금 이거 적으려다 보니까 말을 잘못했어. 여기서 전하의 종류를 뒤에다 적고요. 전자 수를 앞에다 적어야 돼요. 숫자를 먼저 적어줘야 돼요. 이어서 해볼게요. 전자 2개가 왔다 갔다 했다고 했잖아. 그럼 이 전하의 종류 앞에다가 숫자를 이렇게 적어줘요. 그래서 다시 적어볼게. 2 마이너스 이렇게 적어줘야 되고요. 얘는 산소였잖아. 근데 음이온이니까 화이온 붙일 건데 소로 끝나니까 소를 지워요. 그래서 산화이온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돼요. 그래서 우리 막 불꽃 반응식을 할 때도 그렇고 막 염화 나트륨, 뭐 염화 리튬, 염화 구리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봤잖아요. 염화 뭐 나트륨으로 해볼까? 이런 물질 되게 많이 봤잖아요. 이제 알게 된 거지. 염화 이온이 무엇이었는지. 염화 이온이라는 거는 염소에서 이온이 된 건데 음이온이 됐다는 거죠. 요 이름만 가지고 요 앞에 숫자가 얼마일지까지는 모르지만요. 어쨌든 음이온이라는 것까지는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염소 원자는요, 이온이 될 때 전자 하나를 얻어서 이렇게 1가 음이온이 됩니다. 그래서 Cl-라고 되어 있는 게 염화 이온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원자 하나가 전자 뭐 몇 개를 잃거나 얻어서 이온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요. 원자 자체가 여러 개 만났어. 그렇게 덩어리가 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전하를 띠는 입자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시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요. 여러 개의 원자가 모여서 전하를 띠는 입자, 이온이 된 것도 있고요. 그 예시는 암모늄 이온, NH4+, 황산이온, SO4 2-, 질산이온, NO3-, 탄산이온, CO3 2-,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자주 나오는 것들은 알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게 더 중요한 건데요. 이제 이온 모형에 대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리튬 원자는요, 수헬리 3번이에요. 원자에게 전하량이 플러스 3. 그럼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방금 배운 대로 다 채울 수가 있어요. 알짜 전하량 0이고요. 리튬은 Li라고 표현을 해요. 자, 리튬 이온이라는 거는요, 이온이 될 때 전자 하나를 잃어요. 그러면 원자에게 전하량은 절대 변화가 없을 거고요. 전자 하나가 원래 3개였는데 2개로 줄어들었어요. 그럼 전자의 총 전하량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요 둘을 더하면 이 입자의 알짜 전하량은 플러스 1이라서 이제 더 이상 원자가 아니에요. 전기적으로 중성이 아니거든요. 이온이라는 입자가 되었고요. 얘는 Li 플러스 1 플러스인데 1을 생략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다음에 마그네슘이요. 수, 헬, 리, 배, 붕탄, 질산, 풀, 네. 쌤은 이걸 맨날 간격을 못 맞춰요. 그래서 네온까지 쓴 다음에 헬륨을 쓰기도 하거든요. 종이에다 쓸 때는. 어쨌든 나, 마, 알, 규, 인, 황, 염, 아, 칼슘까지 외워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가 10번이거든요. 그럼 얘가 11번, 얘가 12번인 거예요. 마그네슘 원자는 플러스 12의 원자 핵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고요. 알짜 전하량이 0인 원자 상태일 때는 전자가 12개 가지고 있고요. 마그네슘은 Mg라고 표현을 해요. 마그네슘 이온이 될 때는요, 원자핵의 전하량은 변함이 없어야 되고요. 전자 2개를 잃는다고 알려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는 2개 줄어들어서 10이 될 거고, 10개가 될 거고, 그러면 전자의 총 전하량은 마이너스 10. 요거 2개 더해주면 플러스 2죠. 플러스 2를 순서 바꿔서 숫자 먼저, 부호 나중에 해서 Mg2+.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요거를 모형으로도 나타낼 수 있는데요. 리튬 원자는 전자 1개를 잃었어. 잃으면 플러스예요. Li 플러스가 될 건데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해보면요. 원자 핵의 전하량은 절대 바뀌면 안 돼요. 원자 핵의 전하량은 절대 바뀌면 안 되고 전자가 하나, 2개, 3개였는데 요것만 2개로 바뀌면 돼요. 그래서 플러스 3에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1. 그게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음이온은요. 이번에 전자를 얻을 건데요. 염소 원자. 선생님이 계속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 계속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수, 헬, 리, 배, 붕탄, 질, 산, 풀, 네.
나, 마, 알, 규, 인, 황, 염, 아. 아이고, 어디 갔니? 칼륨, 칼슘까지요. 그럼 염소는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가 10번이라고 했고, 11, 12, 13, 14, 15, 16, 17번이에요. 그래서 원자에게 전하량이 플러스 17이고요. 원자니까 0이 되려면 17개가 필요해요. 전자 17개. 염소는 CL이고요. 자, 염화이온, 화만 봐도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된다는 것까지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전자를 한 개였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변함없고 여기가 18개가 돼서 합하면 마이너스 1이 되더라. 해서 Cl-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또 산소 원자 해볼게요. 산소는 아까 8번이었어요. 플러스 8. 그러면 전자 8개 해서 마이너스 8 해서 0. 이게 산소 5. 옥시젠 5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전자 2개를 넣는다고 하네요. 플러스 8은 변함없을 거고요. 전자 10개, 마이너스 10이니까 합해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면 5 위에다가 2 마이너스를 적어서 표현을 해요. 자, 이제 이름 볼게요. 음이온이니까 화이온을 붙여야 돼요. 근데 산소, 소로 끝나잖아요. 그럼 산소화이온 아니고 소를 지워요. 산화이온 이렇게 됩니다. 요거 그림으로도 모형으로도 나타내보면요. 원자 핵의 전하량은 변함이 없고요. 원래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였는데 2개를 얻으면 10개가 돼야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전자는 골고루 분포하게 그려주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플러스 8에다가 전자가 10개니까 마이너스 2죠. 그래서 5, 2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더라. 자,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 수업에서 공부를 했던 거고요. 여러분들이 꼭 해봐야 되는 거는 여기 해설 강의에서만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요 부분이요. 해설 강의에서만 알려주고 요 부분 답지를 따로 안 줬어요. 여러분이 직접 잘 채워보던지 아니면 해설 강의에서 제대로 들어봐라 라는 의미니까요. 요거 잘 공부를 해주면 좋겠고요. 계속 반복했던 게 주기율표였죠. 주기율표 요거 20번까지만 알아두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배웠던 거 대부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공부한 것에 덧붙여서요. 한 가지만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거 공부하려고 일단은 주기율표를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수, 헬, 리베, 붕탄, 질산, 풀, 네, 나마, 알규, 인황, 염아, 칼, 카 이렇게요. 여기까지 이제 다 적을 수 있겠죠. 여기에다가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1, 2, 3, 4, 5 이거 원자 번호, 원자 핵의 전하량과 같은 그 원자 번호를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원소 기호 왼쪽 위에다가 여기다가 작게 적으면 돼요. 그래서 1, 2, 3, 4, 5, 6, 7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수엘리, 배풍탄질산 그거 노래를 불러서 적으면 20번까지 다 주기율표를 외워서 적은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까지 적어 놓고요. 어떤 걸 알려주려고 하냐면 지금까지 이온의 형성 예시를 봤을 때요. 지금 이제 우리 공부하면서 나왔던 이온 형성 과정이요. 그거 모형을 봤을 때 계속 반복돼요. 같은 원자에 대해서는 같은 이온으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플루오린을 보여줄 때는요. 얘는 무조건 전자 한 개를 얻어서 이렇게 음이온이 되더란 말이에요. 또 산소 같은 경우에는요. 전자 2개를 얻어서 O2- 이렇게 음이온이 되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었고요.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전자 1개를 잃어버려서 Na+ 이렇게 1가 양이온이 형성되는 과정을 계속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트륨 같은 거 전자 2개 잃어버리면 안 돼요? 웬만하면 잘 안 일어나는 일이에요. 선생님 아까 예시로 보여줬을 때는요. 플루오린의 경우에 이거의 경우에 전자 1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잃어서 플루오린, 양이온이 되는 형성 과정도 보여주긴 했는데요. 그런 일이 실제로 현실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잘 일어나는데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물을 수가 있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하려는 얘기는요. 어떤 원자가 전자를 몇 개 잃어서 양이온이 될 건지 또 몇 개 얻어서 음이온이 될 건지를 알려주는 얘기인데요. 지금 하려는 이 얘기 교육과정상에서는 중학교 때 배우기 너무 어려워. 중학생한테 너무 어려우니까 교과서에 안 나올래. 해서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 왜 알려주냐면요. 이거 안 배우면요. 안 배워도 되는데 근데 그러면 이 플루오린은 전자 1개를 얻어서 플루오린, 화이온, F-가 되려고 한다. 요런 예시들을 전부 다 따로따로 외워줘야 되는 거거든요. 요건 또 알고 있어야 된대요. 근데 요거 따로따로 외우면 외울 것이 훨씬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 이미 주기율표 20번까지 이렇게 적을 수가 있잖아요. 요거 한번 적어두면 어떤 원자는 어떻게 이온이 형성될 건지도 쉽게 알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얘기해 주려고 합니다. 자, 대전제부터 얘기를 할게요. 대전제는요. 모든 원자들이 이온이 될 때 주기율표의 가장 오른쪽 줄 헬륨, 네온, 아르곤 있는 이 오른쪽 줄 요 원자처럼 전자를 가지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전자 몇 개를 잃거나 얻어서 2개, 10개, 18개로 맞추고 싶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리튬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3개 있었잖아.
그러면 하나를 버리거나 7개를 받아오면 되겠죠. 뭐가 좀 더 합리적으로 보여요? 그렇지, 요거. 하나를 버리는 게 쉽겠죠. 나트륨은요? 1개를 버리거나 7개를 얻으면 되겠죠. 뭔가 규칙이 보여요. 칼륨도 19개니까 하나를 버리면 아르곤처럼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줄에 있는 이 원자들은요. 제일 왼편에 있는 이 줄의 원자들은요. 전자 1개를 이뤄서 플러스 1의 전하량을 가지는 양이온이 되고 싶어 해요. 요거를 조금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요. 1가 양이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리튬, 나트륨, 칼륨은요. 전자 1개를 이뤄서 1가 양이온이 되려고 한다. 그럼 마찬가지로요. 그 옆에 있는 베릴륨은 전자 4개였잖아? 2개 잃을래, 6개 받을래, 2개를 잃어버리는 편이 더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도 2개 잃거나 6개 얻거나 2개를 잃어버리는 편이 낫겠죠. 칼슘도 마찬가지로 2개 잃어버리면 아르곤처럼 전자 18개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두 번째 줄에 있는 애들은요. 전자를 2개 잃어서 2가 양이온 되려고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이온도 볼 건데요. 얘는요. 9개가 있잖아. 그러면 7개를 버리거나 1개를 얻거나 해요. 어떤 게 더 효율적이에요? 그렇죠. 전자 1개를 얻는 편이 낫겠죠. 그 아래 있는 염소도요. 7개 버리는 것보다는 하나 얻는 게 낫겠죠. 그래서 얘네들은요. 전자 1개를 얻어서 전자를 얻어요. 그러면 원자 핵의 전하량은 그대로인데 마이너스 전자가 가지는 마이너스 전하량이 늘어났어. 그럼 음이온 되는 거 맞죠? 1개니까 1가 음이온이 되려고 합니다. 자, 얘네들은요. 이름도 어렵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플루오린은요. F-가 되는데 이름이 플루오린 그렇지. 화이온이 되고요. 그 다음에 Cl, 염소는요. Cl-가 될 건데 염소로 끝나요. 그럼 소를 지우고 화이온을 붙여주면 되겠죠. 염화이온이 됩니다. 자, 그 옆에 있는 애들도 해볼게요. 산소는요. 8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어. 원자 상태일 때. 정기적으로 중성일 때요. 이온이 되려고 할 때 6개를 버리거나 2개를 얻으면 됩니다. 2개를 얻는 게 더 합리적이고요. 황 같은 경우에도요. 6개를 버리거나 2개를 얻으면 요 가장 오른쪽 줄에 있는 전자 배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요. 전자 2개를 얻어서 2가 음이온이 되려고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될 거고요. 산소는요. O2-가 되면서 산소니까 이제 소 안 쓸게요. 소 지우고 산화이온이 되려고 한다. 그 다음에 황은요. S2-가 되면서 황이니까 그냥 화이온 붙여주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요. 요거요. 황화이온이요. 요거랑 비슷한 이름 가지는 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쉬운 거 하나 있어요. 요거랑 완전히 다른 물질이에요. 완전히 다른 물질인데 황산이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황화이온은 황에다가 그냥 음이온 된 거라서 이름이 화이온이 된 거고요. 황산이온은요. 황하고 산소하고 만나서 덩어리를 만들고요. 그 전체가 이온, 전하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SO4-2-라는 다원자 이온 중에 하나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둘의 이름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알 수 있는 점은요. 원자 하나가 이온이 될 때는요. 음이온은 무조건 화이온으로 이름이 끝나요. 그렇지만 이렇게 다원자 이온의 경우에는요. 음이온인데도 불구하고 이름에서 티가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다원자 이온의 이름은 별도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줘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교과서에서 나올 수 있는 예시들은요. 지금 얘기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이 중간에 얘네들 왜 안 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이온이 되려면요. 몇 개를 버리거나 몇 개를 얻거나 그 중에 합리적인 길을 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얘만 해도요. 인 한번 볼게요. 5개를 버리거나 3개를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3개씩이나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 일어난다는 건 아니고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에서는 많이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요 정도로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2가지 실험을 공부할 거예요. 우리가 이온의 형성 과정을 모형으로 봤을 때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하를 띄는구나 라는 거를 모형으로 머리로 알았어요. 근데 얘네가 실제로 진짜 전하를 띄어요?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물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온이 전하를 진짜 띄고 있구나. 이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험 하나 볼 거고요. 또 어떤 이온들은 만나면 특별한 현상을 보여줘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이온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미지의 시료에다가요. 방금 말했던 그 특별한 현상을 이용하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그 이온이 이 안에 있어 없어? 그거를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실험에 대해서, 그 현상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